탄력성 해보자고요. 우리 경제론의 두 가지 주제인데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요 놈을 더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결론부터 달려가 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도 문제를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자, 한번 봐요.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은 자, 강의 노트를 보면 밑에 구분해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있고요. 소득 탄력성도 있고요. 교차 탄력성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탄력성이 있어요. 강의 노트 24페이지. 이제 좀 익숙할 때도 됐구만. 24페이지. 자,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교차 탄력성이든 이 가운데는 의미가 없고 결국 전부 다 뭐의 탄력성이라는 거야?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거야. 수요의 탄력성. 그러니까 첫 번째 이해할 게 도대체 수요의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입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뭔가 시장의 변화, 소비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가격의 상승하라, 거래량의 증가 감소, 이런 시장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고, 이 탄력성도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경제학에서 이 탄력성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양의 변화 정도예요. 수요자 떼고 양의 변화 정도. 양의 변화 정도. 뭔지 모르겠어, 변화의 정도. 양의 변화 정도.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정도고,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 양의 변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럼 도대체 양의 변화 정도라는 게 뭐냐? 자, 오른쪽을 보시죠. 오른쪽 2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보자고요. 자, 여기를 보면 제가 밑에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과 변화의 정도라는 게 있어요. 자, 1번 지문에서 일단 필기 많이 하지 마셔. 요새 벌써부터 세상 2주 됐는데 한 6개월은 본 듯한 진짜. 아니 제발 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2주 했는데 뭔가 6개월은 본 듯해. 필기 다 해놨는데 뭐하러 필기를 해. 필요한 것만 하셔야 돼. 요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일단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자, 이게 수치, 보기 싫은 수치를 딱 지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자 아파트의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냥 뭐 자연스러운 내용이에요. 뭔가 껄쩍지근한 내용이에요. 뭐가 껄쩍지근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노 땡큐니까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소비량을 줄였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기는 가격이 하락하자. 땡큐 하면서 아파트의 소비를 늘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복습하게 여기서 1번 지문을 보고 오늘 배운 것 중에 뭔가 생각나는 걸 아무거나 대보세요. 오늘 배운 거예요. 몇 개 배우지도 않았다고. 오늘 배운 것 중에 생각나는 거 한번 불러주세요. 1번 지문을 보고. 그렇죠. 소비량이 바뀌었는데 가격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개념으로 치면 수요량 변화. 요걸 지금 요 과정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들은 항상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를 늘려요. 뭐의 법칙?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야 낼 수만 있다면 시험장에서 무난하단 말이야. 이게 이런 정도면 뭔가 거창하게 그래프 막 그리고 막 잣대대고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이런 것만 좀 기본적으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학은 경제 전공이 아니요. 경제에서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경제를 묻는 거니까 딱 요 정도야. 근데 이걸 찾아낸다고 못 찾아낸다고?
찾아내서 문제라고. 못 찾아내서. 못 찾아내서. 못 찾아내서. 자, 요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요 상승, 가격의 상승과 요 소비량의 감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걸 변화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변화의 방향. 즉 가격은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상승하는 방향.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소비량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합니까? 감소야. 이런 걸 우리는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방향.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 그런데 소비량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방향. 이런 걸 우리는 방향이라고 그래요. 자, 포인트가 탄력성과 우리가 종전까지 배웠던 수요와 공급 이론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 모형은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수요와 공급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탄력성 들어가지 전에 배웠던 거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어떤 방향인가요? 떨어지는 방향.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떤 방향으로 변하나요? 올라가는 방향. 전부 다 방향이에요.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방향.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방향. 거래량이 늡니까? 줍니까? 방향.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모형은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 거예요. 변화의 방향. 그런데 조금 전에 탄력성은 뭘 설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화의 정도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변화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요 수치가 변화의 정도예요. 가격은 상승하는 방향인데 상승을 했는데 야 어느 정도 상승했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느 정도 상승했니? 그러면 4% 정도 상승했구만. 이게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에? 자,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가 바뀌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감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줘요? 16% 정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변화의 정도예요. 변화의 정도. 그러니까 탄력성일 때만 얘가 나오는 거야. 탄력성일 출제 논점일 때만. 나머지 얘는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냥 방향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는 방향. 가격은 하락하는 방향. 근데 하락의 정도가 어떻게 돼요? 10%. 자, 여기 보세요.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방향. 근데 소비량은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20% 정도.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는 이 탄력성에서는 뭘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 내용인지 변화의 정도를 설명하는 내용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는? 탄력성에서는. 왜? 탄력성은 양의 변화 정도를 지금 측정하는 지표니까 변화의 정도와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볼게요. 자, 이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에 들어가 보죠. 자, 1번 지문에서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정도인데 요거 수요량의 변화 정도예요? 아니잖아요. 가격의 변화 정도지. 아니잖아요. 상승 얘는 가격의 변화 방향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소 이건 소비량의 변화 방향이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수요량의 변화 정도, 소비량의 변화 정도는 딱 뭐예요? 요 놈을 말하는 거예요. 요 놈.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요 놈 측정하는 거예요. 끝! 요걸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출제자가 뭔가 지문을 주고 야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해봐.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뭘 측정하는지를 찾아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놈을 분석하는 거예요. 요놈을. 자, 밑에도 한번 해보자고요. 10%는 뭐예요? 가격의 변화 정도. 요거 아니에요. 탄력성은 양, 수요량의 변화 정도지. 요건 방향이니까 아니고. 자, 2번도 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요 놈이네. 요 놈을 찾으라는 거라면 요 놈을.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뭔지 모르지만 딱 하나만 결론. 수요량의 변화 정도. 정확히는 양의 변화 정도예요. 양의 변화 정도.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지문을 주면 양의 변화 정도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고요. 자, 밑도 끝도 없이 해보자고요. 자, 출제자가 1번처럼 지문을 줬어요. 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자 아파트의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라는 문제라면 자, 요 지문에서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측정하고자 하는 걸 체크해야죠. 여기서 뭘 측정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 정도. 우리 경제학은 변화의 정도를 변화율로 측정해요. 변화 정도. 이게 16% 정도. 그러니까 요 놈을 동그라미 치면 끝났어. 측정 끝났어.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오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니, 동그라미 치면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수치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요 가격의 변화로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면 수치가 몇이 나와요? 4? 요게 탄력성이에요. 요게 탄력성. 자, 여러분 봐요. 가격이 10% 하락하자 아파트의 소비량이 20% 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력성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는 뭐예요? 20%. 20%. 이 동그라미만 치고 오면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냥 앞을 봤더니 변화의 정도가 하나 더 있어요. 10%. 요 10%로 딱 나눕니다. 그럼 수치가 몇이에요? 2. 요게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거창 어려워요. 그래, 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지. 탄력성을 측정하는 거. 자, 소비량 4% 정도. 동그라미. 그럼 벌써 측정 끝났어요. 이걸 뭘로 나눠줘요? 16%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 1. 0.25구나. 요걸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야. 수요의 탄력성. 탄력성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뭐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거야. 양의 변화 정도. 그러니까 양의 변화율을 측정합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 봐요. 여기도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과는 살짝 다르죠? 뭐가 달라 보여요? 소비량이 변화한 건 똑같은데 여기는 뭐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어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여기는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소비량의 변화율 요 놈을 측정하는 거야. 그리고 앞에 10% 있으니까 10%로 그냥 나눠줘. 그럼 뭐라고 해요? 2 끝이란 말이게. 자,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런데 자, 요거 첫 번째 박스랑 다른 점을 찾아봐요. 첫 번째 박스랑 요 놈이랑 요 1번 지문이랑 잘 봐봐요. 요 1번이랑 요거 1번이랑 뭔가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의 소비량이 바뀌었어요. 얘도 아파트의 소비량이 바뀌었어요. 근데 얘는 아파트의 가격이고 여기는 오피스텔의 가격이에요. 그럼 뭐가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뭐가? 요 놈이 정상적이에요? 요 놈이 정상적이에요? 요 놈이 정상적이에요. 야, 왜 요 놈이 정상적인지 증거를 대봐. 그럼 제가 증거를 대. 자, 그래서 항상 요 놈이 경제적인 했으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수요 곡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에요. 아파트 시장. 그러면 여기 가격은 뭐예요? 아파트 시장이야. 콜라 가격이에요? 된장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아파트 수량이에요? 콜라 된장 수량이에요? 아파트 수량.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시장을 분석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바뀌면 아파트의 소비가 바뀌는 거죠. 정상적이에요. 정상적. 그런데 얘는 아파트 소비량인데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시장의 오피스텔 가격을 갖고 온 거야. 이렇게.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가격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오피스텔은 어떤 시장이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 시장이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 시장. 오피스텔 시장에서 오피스텔 가격과 오피스텔 수요량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뜻이냐. A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오피스텔 가격이야. 소비는 어디고? 아파트 소비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이 서로 엇갈려 있다고. 다른 시장으로 그 특징이 있다 이런 말이야. 그 특징. 잘 보셔. 자, 이제 잘 보셔. 자, 이런 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할 건데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상승하면 아파트의 소비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욕을 해야지. 나를 뭘로 보고 이딴 걸 내고 있어? 당연히 뭐지? 감소지 이런 거죠? 감소? 그런데 요걸 보셔. 가격이 지금 상승했는데 이거 맞았네. 요걸 보셔. 가격이 상승했는데 소비량이 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거 옳은 지문이야.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은 경제학에서 기본 가정이에요. 기본 가정. 가격과 소비는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이 수요의 법칙은 항상 어디서 통용되는 법칙입니까? 그러면 어디서 통용되는 법칙입니까? 그러면 같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의 소비는 늡니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오피스텔의 가격이 떨어지면 오피스텔의 소비가 늡니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동일한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아파트의 소비량은요,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가격은 수많은 가격이 있다고. 된장 가격, 고추장 가격, 지하철 가격. 그렇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 사이에서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대체제 보완 관계는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수요의 법칙은 항상 동일 재화 사이에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의 법칙은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탄력성에 대한 이해만 할 거니까 보셔. 뭔지 모르지만 해도 탄력성을 측정하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탄력성은 뭐의 변화 정도를 측정해요? 양의 변화.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해주면 돼? 10% 나눠주면 0.5 측정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어떤 탄력성을 측정했습니다만 예외 없이 측정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구분해 볼게요. 두 번째.
자, 수요의 탄력성은요, 크게 수요의,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예. 수요의 탄력성은 크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것도 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것도 있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것도 있어요. 그게 강의 노트에 그 첫 번째 박스 왼쪽 박스에 있는 거예요. 9번.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 가운데가 전부 다 원인을 설명해요. 원인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데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해보자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지금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럼 항상 양의 변화예요. 그래서 16%에다 딱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앞을 봤더니 4%가 있어. 나눠줘. 그러면 수치는 4. 탄력성을 측정한 거예요. 근데 요 놈을 무슨 탄력성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항상 소비가 바뀐 원인을 봐요. 얘가 아파트니까 재화가 똑같죠? 재화가 똑같으면 재화에 논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재화는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화에 논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구를 봤더니 아하,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했구나. 그럼 무슨 탄력성이겠어요? 이게 가격 탄력성인 거예요, 이게. 항상 무엇을 원인으로 소비가 바뀌었습니까? 요걸 지금 찾는 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이걸 봐요.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똑같아. 20% 동그라미 치고 10%로 나누어줘. 이렇게 10%로 나누어줘. 그럼 수치가 몇이에요? 2. 그런데 무슨 탄력성입니까? 봤더니 소비량이 뭐에 의해서 바뀌고 있어요? 소득에 의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소득에.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야 돼요. 소득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소득 탄력성이라 돼요. 이게 소득 탄력성이에요. 이게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소득 탄력성.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가격 탄력성. 별거 없죠. 자, 요 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자. 자,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탄력성이든 소비량의 변화율 동그라미, 그리고 앞에 있는 10%로 나눠줘요. 그럼 0.5죠. 측정 끝났어요. 근데 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봤더니 아파트인데 앞쪽을 봤더니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인데 앞쪽을 봤더니 오피스텔이야. 이상의 서로 다른 재화 사이에서 가격과 소비량이 이렇게 엇갈려 있단 말이에요. 가격은 오피스텔, 소비는 아파트. 그래서 이런 걸 서로 가격과 소비량이 다른 재화로 엇갈려 있다, 크로스되어 있다 해서 이걸 교차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교차 탄력성은 가격과 소비량이 서로 다른 재화로 교차, 엇갈려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오피스텔,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결론이에요.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고요. 무엇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요. 뭐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그러면 탄력성의 50%가 끝난 거예요. 50% 끝났어. 이걸로 계산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대충 감을 왔어요. 탄력성이 뭔지. 그럼 이제 공식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보자고요.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뭐도 있더라? 교차 탄력성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80%는 무조건 요놈이 나와요. 가격 탄력성.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공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긴자. 공부에 하수와 고수가 있단 말이야. 제가 하수와 고수야. 하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항상 숙달된 조교가 돼야지. 이런 분수 형태의 공식이 나오면 우리는 사고가 정지예요. 이게 고수야. 자, 우리가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애석하지만 이런 분수 형태의 공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57,000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이런 거 다 어떻게 암기해? 그런데 보셔. 자,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공식 우리가 알만한 거 해볼 테니까. 투자론에 가면 수익률이 있어. 수익률. 수익률은 수익을 이렇게 투자 금액으로 나눴습니다 라고 책에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머릿속에 수익률이란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이야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 머릿속에. 부동산학 배우기 전에 수익률은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수익률은 말이야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그걸 나타내는 거야. 100원을 투자해서 10원을 벌면 10%, 100원을 투자해서 5원을 벌면 5%,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수익률은요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없다고. 이 공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암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실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거지. 일단 공식은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뭐가 치면 끝났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지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변화율이고 항상 변화율로 측정하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까. 이거 그렇게 돼 있네. 수요량의 변화. 이게 공식을 암기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이미 끝났어. 자, 문제는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수익률처럼 분수 형태의 공식은요 항상 위에도 뭔가 적어져 있고 아래에도 뭔가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수 형태의 공식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위쪽을 봐야 돼. 위쪽을. 이 위쪽이 항상 이 지표의 측정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수익률은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누군가가 물어봐요. 야, 요 공식을 보고 말이야. 수익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냐? 한번 나한테 설명해 봐. 그럼 뭘 말해주면 돼요? 위를 말해주면 돼. 위. 수익률은 말이야.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구나. 이렇게 대답해주면 정확한 거야. 왜? 항상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 위에 올리는 거야. 그럼 보셔. 나 처음 봤어. 이 공식을 처음 봤는데, 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냐? 친구가 물어봐. 경제학 공부한다니까. 그럼 이 공식을 보면서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위를 읽어주면 된다고. 이를.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다른 말로 소비량의 변화율 또는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80%는 이해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열심히 측정해 왔어요. 소비량의 변화율에다가 계속해서 동그라미 친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자, 그러면 분자는 항상 이게 목적이야. 목적. 야, 그러면 요 분모는 뭐냐? 쓸데도 없는 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모는 항상 해석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해석할 때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봐요. 자, A라는 투자안과 B라는 투자안의 수익을 측정했더니 얘가 1억이고요. 얘가 100억이에요.
100억. 그러면 딱 수익만 놓고 보면, 수익이에요. 수익만 놓고 보면 뭐가 좋아 보여요? 비안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항상 수익은 요 밑에 있는 분모를 기준으로 해석해요. 분모를. 예를 들어서 자, 수익률은 성과를 측정하니까 반드시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에서 얘가 좋아 보이지만 100조를 투입해서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의 크고 낮음을 해석하는 기준이 요 미친 거야. 이걸 봐요. 1억이니까 A보다는 적어 보이지만 야 1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 그럼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건 항상 분자가 목적이고 요걸 해석하는 기준이 미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걸로 이제 해보자고요. 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탁 측정했어요. 그런데 20%가 나와요. 20%가. 20%가. 그리고 20%는 뭐라고 말하냐? 소비량의 변화 정도예요. 변화 정도. 변화 정도. 변화 정도? 변화 정도는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 정도는. 변화 정도.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변화율로 측정하는 건데 변화의 정도의 결론은 뭘까요? 변화의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변화가 많다, 적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변화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거, 소비량의 변화가 많아, 소비량의 변화가 적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가 많아, 소비량의 변화가 적어. 이게 변화의 정도인데, 자, 질문. 20%는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거예요. 20%는 소비량의 변화가 많아 보여요? 소비량의 변화가 적어 보여요? 얼른 찍어요. 20%는 소비량의 변화가 많아 보여요? 소비량의 변화가 적어 보여요? 많아 보입니다. X야. 적어 보인다? 적어 보입니다도 X야. 왜? 20%는 10%보다는 많아. 근데 뭐보다는 적어? 50%보다는 적다고. 그러니까 20%만 놓고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절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10%가 기준이라면 많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50%가 기준이라면 적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50%가 기준이면.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앞에 있는 가격의 변화율로 이게 많은 변화인지 적은 변화인지를 분석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요거 하고 그냥 퇴근이에요. 그냥 보세요. 자, 해보자고요.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어디다가 동그라미? 16%에다 동그라미예요. 16%. 근데 이 16%가 많은 변화냐 적은 변화냐 그럼 뭘로 판단한다고요? 앞에 있는 4%로. 그러면 수치가 4가 나오죠? 요거 많은 변화 같아요? 적은 변화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많고 적음을 따져요. 4%에 무려 몇 배나 되는 거예요? 4배나 되잖아요. 16%가. 그러니까 16%는 4배나 되네. 엄청나게 많은 변화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요? 이거는 소비량의 변화가 4%예요. 4%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16으로 기준하는 거예요. 16%보다 적죠? 적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몇 분의 몇? 4분의 1배. 얘는 4배고 얘는 4분의 1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해볼까요? 이거는 소비량의 변화율의 동그라미 소비량의 변화 동그라미. 자, 10%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10%를 기준으로. 많아 보여? 적어 보여? 적어 보여요. 그래서 수치가 0.5입니다. 이 말은 10%의 절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5%를 해석하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적은 변화라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탄력성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요 정도까지만 볼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그럼 이제 문제는 결론이에요. 결론. 야, 골치 아프게 말이야. 뭐 하려고 이런 걸 만들어냈냐는 거야. 골치 아프게. 아니 뭔지 모르지만 이해는 됐어. 야,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했어. 정확히는 소비량의 변화율로. 소비량의 변화율로. 그리고 지금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 적다까지 판단했어요. 자, 경제학에서는 소비량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이라고 해요. 소비량의 변화가 많으면 신축적으로 많이 변한다 해서 신축적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소비량의 변화가 적으면 비신축적이니까 비탄력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소비량의 변화가 많냐 적냐를 뭐 하려고 측정합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쓸데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그럼 이제 하나를 딱 제가 필기를 할 테니까 적지 마셔. 적지 마셔. 앞으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머리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기록이 안 되면 시험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셔야 돼. 보셔. 자, 이번에 제가 해볼게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에 세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소비자, 을이라는 소비자, 병이라는 소비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이때 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갑은 소비량을 감소시켰어요. 여기까지. 자연스러워요? 껄쩍지근해요? 자연스러운 거죠. 가격이 오르자 소비량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 이번에 똑같은 거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똑같은 가격 상승에 을은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나요?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정확히 47분 30초 전에. 이거 뭐라고 해줘야 돼?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항상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을도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소비량을 줄이는 거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다 생김새와 행동이 조금씩 다르지만 뭐는 공통적입니까?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준다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요의 법칙이라고 못을 받고 항상 이걸 전제로 이론을 전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수요의 법칙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요걸 지금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어떤 소비자들이든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방향을 지금 설명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방향을.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야, 갑을병이 소비를 감소시키는 건 다 공통적이지만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도 그 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변화의 방향은 똑같지만 변화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감소시키더라도 많이 감소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키더라도 적게 감소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걸 변화의 정도라고 하고 요걸 찾아내는 게 탄력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갑은 소비량이 20% 정도 바뀌었고요. 얘는 10% 정도 바뀌었고요. 얘는 5% 정도 바뀌었어요. 요런 차이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변화의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셋 중에 얘가 제일 변화의 정도가 크죠? 얘가 변화가 제일 크구나. 얘는 변화가 제일 적구나. 근데 정확히는 항상 얘가 변화가 많냐 적냐를 뭘로 판단하느냐?
앞에 있는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0%를 기준으로. 10%를 기준으로 값은 20%가 바뀌었으니까 많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몇 배? 2배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2배. 탄력적인 소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탄력적인. 그 다음에 얘는 10%를 기준으로 하면 또이또이야. 이게 수치로는 1. 얘는 많이 변했다고 해야 돼요? 적게 변했다고 해야 돼요? 이도저도 아니야. 그냥 또이또이야. 요 놈은요. 10%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밖에 안 변했어. 적게 변한 놈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비탄력적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비탄력적이라. 그래서 이 탄력성은 똑같은 가격의 변화에 소비자들의 변화의 정도가 어떻게 측정됩니까? 이런 거예요. 많이 소비를 변화시키는지 적게 소비를 변화시키는지 그 변화의 정도를 측정해요.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결론. 야, 쓰잘데기 없이 뭐 하려고 저딴 걸 한다냐 이런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요걸 암기하고 가셔야 돼. 자, 뭐냐 그러면 자, 요걸 보셔야 돼. 자, 우리가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가면 항상 뭘 자주 보십니까? 그러면 재화의 가격이 항상 살짝 올라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코카콜라를 볼 때마다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른다는 걸 봐요. 코카콜라. 자, 어느 날 문득 마트에 갔어요. 그랬더니 코카콜라의 가격이 5% 또 상승돼 있어요. 5%. 자,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코카콜라 회사는 왜 가격을 5% 상승시켰을까요? 소비자들이 미워서 상승시켰겠어요? 뭐 때문에 상승시켰겠어요? 가격을 거창한 거 되면 안 된다고 우리 학교는. 그냥 돈 벌라고요. 이러면 된다고 이게. 지문에 돈 벌라고는 안 돼 있지만 비슷한 뜻이 적어져 있다. 아니 뭔가 돈 좀 더 벌어먹겠다고 가격을 지금 살짝 5%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코카콜라 회사는 알고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콜라의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감소한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격을 올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이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조사했더니 말이야, 가격을 5% 올리면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감소시켜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1000% 이렇게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소비자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격을 5% 상승시키면. 돈 좀 더 벌겠다고 5%를 올렸더니 세상에 소비자들이 담합을 해갖고 소비량을 1000%를 줄여버린다고. 회사 흥하겠어요?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얼른 가격을 올리면 착살 나는 거예요. 이 경우가. 그런데 가격을 5%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행동하는 걸 조사해보더니 딸랑 1% 줄여. 5% 올려서 돈을 더 벌었는데 소비는 딸랑 1%야. 그러면 그냥 대충 4% 정도 더 이득을 보죠. 그러면 콜라 회사가 가격을 올리는 게 이득이에요? 낮추는 게 이득이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건 기업들이 소비량을 소비자들이 많이 변화시키느냐 적게 변화시키냐를 조사하는 거야. 그래야만 가격을 올릴 때 올려야 될 것인지 올리면 안 될 것인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력성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결국 탄력성이란 건 뭘 측정하는 것입니까? 가격의 변화에 소비자나 공급자들은 양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의 변화가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를 찾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 양이 많이 변하니 적게 변하니 이런 걸 조사하니? 그러면 저런 가격 전략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일단 이거 따로 한다고.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요.
소비량의 변화 정도가 많으면 탄력, 소비량의 변화 정도가 적으면 비탄력. 딱 요건 된다고. 요거면. 더 많이 하려다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이해될 때까지, 이게 암기될 때까지 딴 가지 마셔.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그래서 자, 벌써 오늘 뭘 했습니까? 그럼 쭉 해보자. 첫 번째 시장은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을 따라서 뭔가 소비가 바뀌고, 가격의 요인이 영향을 주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시장은 구별 개념으로서 수요량의 변화랑 수요의 변화, 요거 구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이랑 공급의 법칙, 요거, 그 다음에 전 시간에는 뭘 했어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규칙. 균형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규칙? 네 가지 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력성이라는 것 말이야. 양의 변화 정도를 측정해.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입니다. 한 거 아무것도 없네. 여기까지예요, 오늘. 자, 다음 주에는요, 경제론을 한 번 더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거 몇 가지 하고 투자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요. 질문은